이제 순행으로 이렇게 사주를 풀어보면 사실 벌써 죽었어야 되는 사주예요. 안녕하세요. 한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네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원래는 부산시장 오거돈씨 거를 할 수 이슈가 돼서 하려고 그랬는데 한 이번 주 수요일쯤 돼가지고 막 김정은이 막 사망했다, 뭐 식물인간이 됐다, 너무 막 뉴스에서 떠드니까 저도 좀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김정은 사주가 도대체 어떻길래 사망설이 나오고 식물인간이 됐나 저도 궁금해서 한번 풀어봤어요. 김정은이가 이제 1984년 양력으로 1월 8일이더라고요. 1984년도 거를 이제 계속 청기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가끔 이렇게 역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행과 역행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은 시계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가끔 맨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청기의 흐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가끔 역행할 때가 있어요. 달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는 내용이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84년, 88년, 1992년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오잖아요. 윤년.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윤석열 그 총장 그 사주 풀 때도 60년생이라 하루를 빼고 이제 사주를 봤는데 또 기운이 그거 말고도 또 이렇게 역행할 때가 있어요. 달이. 근데 역행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찾기가 힘들어요. 그 정도 알면은 사실 이 청기의 흐름을 다 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정도 알게 되면은 사실은 국군이 어떻게 될지,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아니면 주식이 진짜 내일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순행과 역행, 그 다음 날짜 계산만 정확하게 청기의 흐름만 알면 얼마든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핸드폰을 이렇게 갖고 온 이유는 이따가 이제 김정은 사주 이제 풀고 나서 이제 역행할 때하고 순행할 때 주식이 올라가는 거 요거를 조금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그 핸드폰을 옆에 갖다 놨어요. 그거는 이제 김정은 사주 풀고, 근데 김정은 사주도 이제 순행으로 볼 때하고 역행으로 볼 때하고 틀려요. 많이. 제가 볼 때는 이제 1984년 1월 8일 그 시점에서는 기운이 역행할 때 태어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나 많이 아마 유튜버들이 아마 김정은 사주를 많이 풀어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그거는 전부 순행으로 풀었기 때문에 순행으로 한번 잠깐 풀어볼게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게 쉬울 거예요. 뭐 원래 순행으로 풀었을 때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 사주예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걸 보니까 순행은 아니에요. 순행으로 풀 때는 이제 개해, 그 다음에 을축, 그 다음에 신축. 신은 지금 뭐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이 사주를 봤을 때는 순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지금 신금 일주에 양력 1월 달이니까 얼어있는 땅, 이 축토라는 건 얼어있는 땅들이에요. 얼어있는, 쉽게 말해서 땅에 태어난 사주예요. 거기에 화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걸 쉽게 그림을 그리면 예를 들어서 꽁꽁 얼어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겨울에 비가 오고 있어요. 눈보라가 치는데 광산에 갔다 생각하면 돼요. 이제 순행으로 사주를 풀 때는 광산에 갔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광산에는 눈보라는 막 치는데 광산에 가면 땅이 꽁꽁 얼어있겠죠? 거기에 금맥이에요. 이렇게 꽁꽁 얼어있는 땅에 금맥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쁜 금맥. 거기에 밖에 눈보라가 이렇게 치고 있어. 그림을 그리면. 그러면 보기에는 좋지만 어때요? 얼어있는 땅에 있는 이 금을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도자 사주가 아니에요. 이거 한마디로 꽁꽁 진짜 얼어있는 땅이에요. 거기에 화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불이. 거기에 나무만 이렇게 조금 있다. 을목이 나무가 조금 있다. 그러면 이 금이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얼어있는 땅이 모친에 해당하는 거예요.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눈보라가 이제 본인한테는 뭐 표현력, 진로, 아랫사람. 그 다음에 이 불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관원, 직장, 명예, 자존심. 이 땔감이 이제 부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자, 재물. 그럼 건강 쪽으로 한번 살펴보죠. 이 불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이렇게 뭐 심장이 약하다, 유전적으로 심장의 기운이 약하다. 그게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을 따져보면 지금 대운이 신유 대운이에요. 신유.
이 눈보라 치는데 광산에 꽁꽁 얼어있는 금이 있는데 또 금이 60%가 더 들어온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불이 꺼지겠죠. 근데 쉽게 말해서 작년 걸 한번 보죠. 작년에는 기해년, 물이 들어왔을 때죠. 그 다음에 12월하고 1월 달은 자수가 완전 눈보라가 칠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60% 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물이 들어오면서 어때요? 꽁꽁 얼어있는 또 물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달에서 이 불이 꺼지겠죠. 그럼 심장이 멈춰야 돼요. 이렇게 화가 없는 사주에서 이 눈보라가 칠 때는 이 심장의 기운이, 그럼 이 심장의 기운이 없어지면 어떻겠어요? 이 피가 머리 쪽으로 이렇게 안 올라가겠죠. 그러면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머리에 이제 예를 들어서 무리가 올 수 있으니까 그냥 픽 쓰러져 갖고 죽는 운이었어요, 사실은. 순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아마 김정은 사망설이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역학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조금만 뭐 잠수 타면은 뭐 죽었다, 뭐 식물인간 됐다. 이 사주를 대상으로 풀었을 땐 그래요, 사실. 근데 제가 1984년 1월달 걸 보니까 천계의 흐름이 역행하더라 말이에요. 진짜 사주를 오늘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여기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역행해갖고 이제 발생한 사주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역행하는 건 여러분들이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천계의 흐름을 며칠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기운을 거꾸로 잡아서 돌려가지고 쉽게 말해서 기운을 다시 날짜를 잡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역학자들도 이거는 못해요. 이거는 우리 같이 술사가 돼가지고 천계의 흐름을 계속 맞춰보는 사람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주는 개해, 을축, 무진, 실을 제가 무호로 잡았어요. 그래야지 이 태어날 때 하고 얼추 맞아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은 10살 때부터 갑자, 개해, 임술로 흘렀어요. 지금 현재는 술토에 해당하는 기운이에요. 근데 이 쉽게 말해서 이 사주가 원래 순행사주였으면 이렇게 대운이 계속 물로 이렇게 흘렀는데 살아있을 수가 없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비가 60% 계속 쏟아졌는데 그리고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역행으로 풀어보면 답이 나와요. 왜냐면 땅이 넓고 시에 가서 오하의 기운을 가져야 이 물이 들어올 때 지도자도 되고 쉽게 말해서 국가원수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모르면 안 돼요. 지금이 사실은 굉장히 나쁜 시기예요. 이 역행으로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이 역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토가 많죠. 노란색이 되게 많죠, 지금. 땅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땅이 많은 사람, 김정은이의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외교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서 이 사람의 특성을 알아야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토가 많은 사람들은 되게 인내심이 강해요. 제가 이제 제 강의에서 몇 번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토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변덕도 심해요. 토는 이렇게 우리가 역행이나 순행이나 항상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와요. 날루는. 시간대별로 왔을 때는 보통 한 3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아니, 12개 나누니까 뭐 한 6시간에 한 번, 6시간에 한 번 이렇게 토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토라는 거는 변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가 많은 사람은 기가 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가 얇으니까 팔랑기야.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만 하면은 조금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그러는. 그 변덕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예스 했다가 한 2, 3일 지나면 또 이거 아닌 것 같아? 그 마음이 변하는 사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도 또 약점이 있어요. 이런 토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뭔가 예를 들어서 뭔가 하고 있어. 이렇게 사소한 거라도 잘한다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는 사주예요. 더 잘하고. 근데 못한다고 한마디 이렇게 딱 하는 순간 팩 도는 사주예요. 안 해! 이런 스타일. 나 안 해! 이거. 그러는 스타일. 그러니까 비율만 맞춰주면 굉장히 잘하고 개인적인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 개인적인 능력을 뛰어나다 보냐면 무진이라는 건 괴강이에요. 괴강. 물론 역학하시는 분들은 대충 괴강이 뭔 줄 알 거예요. 괴강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크게 봤을 땐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좀 접근하기 힘든 사람들 있죠. 말 걸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괴강격이에요. 근데 괴강격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총명해요. 총명하고 머리 회전이 빠르고 임기응변이 빠르고 그 다음에 말을 되게 조리 있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반대가 나오게 되면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소한 거에 또 욱하는 성격도 있어요. 괴강에. 왜 괴강에 욱하는 성격이냐면 이
축에는 개신, 신금이라는 상관의 기운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괴관격이면서도 상관격의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욱할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고 미안하다 그러면 또 그냥 뒤끝은 없는 성격이에요. 근데 이 지금 김정은이한테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거는 사실 직업이에요. 직업, 권력욕, 일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주예요. 또 명예욕도 강하고. 그건 제가 좀 이따 그림을 그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진짜 아끼는 게 있어요. 자식을 되게 아껴요. 어린애들을 좋아하고 자식한테는 전혀 안 아까워하는 사주. 그래서 아마 김정은 제가 TV를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다 봤지만 자식 얘기는 없어요. 왜냐면 금지시 되고 있는 그런 게 김정은의 자식들이에요. 자식이 없어서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꽁꽁 숨겨놨어. 너무 자기한테 소중하기 때문에 얘네들 건드리면 지나 큰일 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애들 문제로 이번에 잠적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운 자체도 지금 애들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가 많아요. 본인 몸도 지금 안 좋은 상태고, 그거를 제가 조금 있다가 왜 안 좋은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사주를 보면 저 을목이 결코 약하지는 않아요. 저 나무가. 근데 큰 이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약하지 않냐면 이 사주에서는 이타원화 월에 이 목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숨어있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태어난 사주예요. 그러니까 목이 굉장히 퍼센트는 9%밖에 안 되지만 힘이 좋은 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목이 김정은이한테는 자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권력에 해당하는 거고, 힘에 해당하는 거고, 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사주를 풀려고 그러면 모든 걸 자연에 대비해서 그림을 그리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물론 처음에 공부할 땐 격국도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12운성이라든지 신살이라든지 모든 살을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운을 맞춰보는 거,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처음에 배우기에는 이 역학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태어날 때 어떤 오행의 기운을 그림을 그려서 쉽게 풀어보면 뭐가 내가 필요한지, 뭐가 내가 필요하지 않는지가 답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지금 땅이 무토 땅, 진토 땅, 얼어있는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 위에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개해, 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고철이 조금 이렇게 쌓여있다. 근데 거기에 햇볕이 조금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제, 친구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물이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거기에 이 고철이 본인한테는 아랫사람에 해당합니다. 진로, 욱하는 성격, 사업체운에 해당합니다. 제일 중요한 이 고철, 이 얼어있는 땅 위에, 얼어있는 물 위에, 고철더미에 쌓여있는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관운이고, 직장운이고, 명예고, 자존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햇볕이 본인의 엄마예요. 문서, 홍부에 해당한다. 그럼 일단 얼어있는 땅에 이 나무가 죽게 생겼죠? 그럼 이 나무가 나한테 제일 필요하죠? 소중하고. 저 천간에 이 을목이 제일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이 나무가 있어야 불을 살려주니까. 그래야 이 얼어있는 물을, 이 얼어있는 땅을 녹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가장 중요하니까 이 나무는 본인한테는 자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꽁꽁 숨겨놓는 거예요. 자식 얘기는 거의 금지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관운, 직업, 명예, 자존심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주. 그러니까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 권력력도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권력력이 강한 데다 괴관까지 갖고 있으니까 임균변도 아주 능하고, 근데 변덕스러운 게 좀 탈이다. 변덕스러워. 그러면 이 사람은 형제, 친구는 별로 좋아하질 않겠죠? 얼어있는 땅을 내가 땅이 얼어있는 땅이 있고 진토 땅, 무토 땅이 있는데 또 땅에 들어오면 어때요? 이 땅 속에 이 나무가 어때요? 묻혀버리겠죠? 그러면 친구들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형제간들 다 수천해요. 필요가 없다는 얘기 자기한테는. 그러면 이게 땅이 이렇게 많고 나무가 없는 사람들은 재물욕하고 권력욕, 자식욕심이 되게 많다 그랬죠? 근데 살찌는 이유가 있어요. 역행해서 만약에 순행사주로 보면 그렇게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위장이 다 얼어있는데 소화가 되겠어요? 아까 순행을 봤을 땐 얼어있는 땅 속에 금이, 대장이 꽁꽁 얼어있는데 무슨 기능을 해서 흡수가 되겠냐고. 그냥 순행사주는 아니에요. 역행으로 볼 때가 맞다.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 토라는 거는 지금 제일 궁금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김정은의 건강이에요. 이제 건강이 얘가 어떻게 됐을까? 얘 죽었을까? 식물인간이 됐을까? 왜 안 나오지? 언제쯤이면 나오지? 제가 시원하게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 땅은 우리 인체에서는 위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위장의 기가 센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그럼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어때? 위산이 많이 분비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다 녹여버려. 근데 이 금기운도 강하다 이 말이야. 근데 금기운이 강하니까 어때요? 예를 들어서 대장에서 그 음식을 다 흡수가 되겠죠. 뭐 이런 사주는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고 속이 쓰린 사주예요. 그러니까 자꾸 먹어야 되는 사주예요.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어때요? 위산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자꾸 속이 쓰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금이 강하니까 금이 또 대장에서는 막 움직여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음식을 어때요?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디스크 시술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심장 시술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아직 젊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목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근육에 해당하는 거예요. 간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경계통에 해당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아마 TV에 나왔을 때 꼭 담배 이렇게 물고 있죠. 담배가 사실은 목이에요. 담배가 풀로 만드는 거잖아. 풀로 만드는 걸 항상 입에 물고 있죠 이렇게. 왜? 이 톤은 마음이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변덕스러우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야. 그냥 담배를 이렇게 물고 있으면 이 나무를 내가 갖는 거거든. 나무를 들어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이 어때요? 조금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대체로 줄담배 피는 경우가 많아요. 잠시도 담배를 못 놓게 되는 사주. 불안할 때도 담배. 조금 뭐 저거 할 때도 담배. 그러니까 담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주예요. 담배가 없으면 막 스트레스 받고 미치는 사주. 그러면 지금 현재 운을 보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술토. 그러니까 40살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신유대운이고 그 전에가 이제 3년을 빼니까는 39, 38, 37. 지금 37이니까 지금은 사실 이 술중에 있는 이 토가 들어있는 상태. 토가, 땅이. 그러면 땅이 이렇게 넓어졌죠? 60% 땅이 들어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땅이 넓어지니까 어때요? 위산은 더 많이 분비가 될 거고 반대로 이 목 기운은 약해지겠죠? 이 목이 아프면 육친관계랑 자식이 어때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시기다 이 말이에요. 일단 명예 손상이 되고 좀 이 땅이 들어와서 어때요? 이 나무가 묻혀버리는 형국이야. 거기에 올해 1년 운이 경자년이에요. 지금 현재는 금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고철이 이렇게 쌓여있는 거 이렇게 올해가. 그러면 이 목이 굉장히 약해지겠죠? 불도 약해지지만 이 목이 진짜 더 약해진다고. 그러면 이 목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자식도 되지만 근육에 해당하는 거고 간에 해당하는 거고 신경계통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 강해질 때는 우리 사람 몸이 이렇게 있으면 이 척추가 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빨도 금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은 아마 잇몸도 다 떠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왜냐면 금이 강해지면서 이 잇몸이 헐거워졌거든. 그러면 척추도 마찬가지겠죠. 척추도 기가 세고 자꾸 삐져나오려고 하고 쉽게 말해서 이 잡는 근육은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볼 때는 허리나 척추 쪽에 시술을 받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뭐 다리 신경계통이라든지 그런 쪽에 아마 시술을 받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이 돼요. 물론 역행으로 봤을 때도 이 화는 약해요. 제가 시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시가 오시가 아니면 이 화도 굉장히 약해져 있겠죠. 이 땅이 들어오면서 이 땅으로 인해서 역극해서 이 불이 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은 뭐 없는 뭐 돌아갔으니까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으로 봤을 때는 이 화는 심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 시력. 뭐 이런 사주는 시력도 조금 떨어져 있는 사주예요. 그 다음에 뭐가 안 좋겠어요? 심장의 기운이 안 좋겠죠?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심장이 쾅쾅 쳐줘야 되는데 위의 기운이 너무 세지고 대장의 기운이 너무 세지니까 반대로 심장의 기운이 약해진 거예요. 그럼 압박을 하게 되면 피가 머리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늦겠죠? 자꾸 늦게 올라가면 이제 뇌졸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뇌졸중을 안 보는 이유는 젊다는 거야 아직. 만약에 제 나이 때 돼서 이런 사주야. 그러면 심장에 무리가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또 쓰러질 수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심장이 젊다 이 말이 기운이. 뭐 죽으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척추라든지 뭐 이렇게 허리 디스크 같은 거. 아마 시술을 받아서 중요 행사에는 뭐 이러고 참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승마한다 그러니까 뭐 승마에서 또 디스크 끼가 있는 데다가 또 허리가 삐걱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때요? 이 코로나가 유행이 되니까 누구를 숨겨두고 싶겠어요? 이 자식을 숨겨두고 싶겠죠. 자식을 보호하려고 아마 전용 열차에다 다 태워가지고 청정지역 그쪽 TV 보니까는 뭐 그 보좌진 중에서도 코로나 이걸 발생했다 이렇게 뭐 믿을 만한 뭐 정보는 아닌데 그러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자기보다는 어때요? 누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원산에 가 있는지도 몰라요. 휴양소 가서 그냥 일절 그 바운드 쳐놓고 그냥 코로나 대비해서, 아니면 중국에서 뭐 의료진이 들어갔다 버리니까 뭐 척추 시술이나 하고 그러려고 이제 들어간 거. 그러면 김정은이가 과연 언제 나올 건가? 언제 얼굴 들, 그게 제일 궁금할 거 아니에요. 식물인간 된 건 제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역행해서 이렇게 사주를 보니까 지금 오늘이, 제가 이제 핸드폰을 갖고 왔으니까 오늘 정확하게 날짜를, 오늘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제가 이 방송하는 이유는 이 코스닥 지수를 이렇게 보면 뭐 이건 틀리지가 않으니까, 오늘은 1923점, 지금 3시 27분인데 1923.37.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오늘은 오전 때까지는 일에서는 신금, 그러니까 요번 해는 하루가 땡겨져요, 날짜가. 그러니까 이 역학하는 사람들도 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100% 다 잃어요. 뭘 몰라서 잃으냐? 우리 기업체든 나라운이든 사실 이 천개의 흐름으로 다 돌아가요. 근데 순행만 보고 역행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윤년 29일이 껴있어. 그러니까 29일이 껴있다 그러면 하루를 빼라 그랬죠. 29일은 원래 없는 날이에요. 그러면 올해도 어때요? 하루를 땡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날짜로 봤을 땐 오늘이 신축이에요, 신축. 하루가 이렇게 땡겨졌어. 그럼 오전에는 신금이 들어와서, 신금이 들어왔을 때 항상 올라가는 주식이 있어요. 금이 들어오면 항상 코로나가 굉장히 발생을 한다 그랬죠. 구근이 나쁜 거예요, 금이 들어오면. 지하수가 올라오는 거니까. 그러면 파미셀 같은 게 올라가요, 파미셀. 뭐 진단 키트 이런 종목들. 그래서 오전에 파미셀이 21,5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신금이 들어올 때. 근데 나는 이게 빠지겠구나 하고 빼버렸어요. 왜? 이게 오전 중에 신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어있는 병술의 기운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화하고 토가 힘이 센 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천개의 흐름에서. 이게 이틀 정도 갈 거예요, 내일까지, 화요일까지. 그럼 화하고 토가 들어올 때 항상 올라가는 주식은 파트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동진 세미컴, 사막 콘덴서, 요런 종목들이 대체로 이제 화가 들어올 때 올라가는 주식들. 금이나 물이 들어올 때는 항상 이게 진단 키트에 관련되는 파미셀 같은 게 올라가는 거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화토가 들어올 때는 항상 우리나라 구군이 좋다 그랬죠. 또 주식도 항상 조금 이렇게 기간 사업이 발전하는 그런 종목들이 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사막 콘덴서, 전기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발전되는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금이나 수가 들어올 때는 항상 어떤 바이러스 주식이라든지 파미셀 같이 진단 키트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요. 근데 제가 그때 저 주식이 폭락했을 때, 폭락할 때 주식을 사라 그랬죠.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지금은 주식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저처럼 시간대별로 이 종목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알 수 있는 사람만 해야 돼. 내일 무슨 종목이 올라가는지 또 무슨 종목이 내려가는지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무턱대고 그냥 뭐 이렇게 TV에서 보고 뭐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사면 절대 이게 주식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 주식은 목화토금수 5가지 기운으로 이 종목마다 목이 들어올 때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하이닉스처럼 화가 들어올 때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또 삼성전자처럼 토가 들어올 때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아까 파미셀처럼 물이 들어올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본인들이 모르잖아. 그걸 모르는데 그걸 주식을 하게 되면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5명 중에서 1명만 돈을 딸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주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 생각하면 뒤차 타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주식을 뛰어들었다. 지금 많이 내려간 거 삼성전자는 아직도 사도 돼. 아직까지는 지금 올라가는 과도기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구군을 얘기했듯이 8월 달이 되게 되면 금수 기운이 강해져요. 그래서 터진 게 지금 제가 전 시간에 김종인 박사님 거를 조금 구군하고 같이 봐드렸는데, 제 말대로 이제 김종인 박사가 통합당 비대위원장 맡아가지고 이제 하실 모양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젊은 제 말대로는 제 말대로 된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운을 아니까 대선 주자를 지금 잘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하면 한나라당이 이길 것 같고. 근데 이제 요는 뭐냐면 지금 굉장히
제가 청기의 흐름을 보면서 불안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지금 화토기 오니까 내일까지는 아마 오늘 월요일인데 내일까지는 아마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화토가 들어올 때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가 조금 안정이 되는 그런 시기니까 좀 숨어있는 기운이 좀 세게 들어왔어요, 내일까지는. 그러면 내일까지는 뭐 하이닉스나 아까 얘기했던 기간산업,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종목들은 아마 내일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는 이제 수요일, 목요일부터는 뭐가 들어오냐면 물이 들어와요. 물하고 목이 들어와요. 나무가. 그럼 물하고 목이 들어오면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좋은 사람도 있어요. 목이 들어올 때 좋은 사람은 김정은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사주를 풀어봤으니까 알아요. 그러면 김정은이는 목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좋다 그랬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목요일쯤?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아마 얼굴 비칠 거예요. 허리 좀 아파하고 지팽이 짚고 나오겠지 뭐. 그렇지만 목이 들어와서, 물이나 목이 들어와서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나쁘겠죠. 우리나라도 그때 되면 이제 주식도 좀 빠질 거고, 그날 되면은. 그래서 수요일 이후로는 주식시장도 아마 금요일까지는 빠질 것 같고 뭔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거돈처럼 이렇게. 오거돈 시장을 제가 오늘 사주를 풀렸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한번 풀어드릴게요. 별로 풀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왜 관제수에 걸렸나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풀어보려는데 오늘은 김정은께 더 궁금해서 이제 김정은 걸 푸는데 한탄 목요일, 수요일 저녁서부터 조금 느낌이 안 좋은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또 터질 것 같아요. 뭔가 좀 정말 심각한 일이 한번 문 대통령한테 좀 큰 타격을 주고 또 민주당한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뭔가 하나 터질 것 같은 그런 청기의 흐름을 느꼈어요. 그게 이제 뭐 선거에 관련된 건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궁금해서 김정은 거를 오늘 풀어봤는데 김정은이는 아닐 것 같아요. 북한 문제는 아니고. 왜냐면 그때 되면 김정은은 또 허리가 어느 정도 완치가 되는 시기거든요. 이제 운도 좋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걸로 제가 지금 풀어봤고 좀 뭔가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선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안 좋은 게 하나 또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구독자를 많이 늘리거나 뭐 요즘 TV 보니까는 막 뭐 선거 뭐 부정선거 뭐 해가지고 뭐 조회수를 올린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알려주고 그냥 나라 걱정이 돼서 하는 거지 뭐 제가 이거 아니래도 이 방송 안 하더라도 저는 저희 가게도 있고 제가 손님 보고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어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조금 청기의 흐름을 알아서 궁금한 것도 좀 해소가 되고 제가 바라는 건 항상 국민을 속이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와서 국민들 스트레스 안 받고 자꾸 속이는 줄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도 그 선거 방송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저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아닌데 사실 180명이나 나왔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럼 막 만세 부르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표정들이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표정이 너무 좋은데 참는 모습하고,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 내가 다시 봐야겠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국민들 보고 저 기뻐하는 모습도 억지로 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근데 표정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쁜데 참는 모습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걸 더 걱정하는 그런 표정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거돈 때문에 그런 건지 오거돈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제가 뭐 검사가 아닌 이상 제 나름 제 생각이에요. 그냥 추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이번 TV에서 보니까는 뭐 아직도 지급 안 됐어요. 그 재난 그거 있잖아. 재난 뭐 보조금인가 뭔가 하는 거.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대통령한테. 왜 그러냐면 꼭 선거 전날 꼭 재난기금을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라. 그렇게 할 필요가 이렇게 늦게 줄 것 같으면 그렇게 얘기해서 선거에 영향을 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진짜예요. 그 다음날 줬으면 뭐 한 3일 안에 줬으면 이런 소리 안 해요. 지금 선거가 끝난 지가 벌써 11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뭐 처음에는 뭐 기재부 핑계대다가 또 나중에는 또 통합당 또 핑계대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김종인 박사님 말씀대로 그냥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재정명령권인가? 그거에서 빨리 해주면 되지.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가서 나라가 너무
어그러지고 세금 때문에 완전히 엉망이 되면 대통령이 책임질까봐 그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여야 합의하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선거 전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잖아요. 여야 합의대로 할 것 같으면 선거 전날, 예를 들어서 뭐 통합당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날짜를 잡는다 이렇게 했어야지. 그냥 내일 줄 것처럼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라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언제든 민주주의 찾았다고. 항상 그렇잖아요. 할 건 다 해놓고 나중에는 뭐 조금 안 될 거는 또 통합당한테 또 합의해서 하자 그러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자꾸, 그러니까 의심이 자꾸 쌓이고 그러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고. 그래서 뭔가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엽졌습니다.